엔비디아가 글로벌 투자를 늘리면서 한국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역시 황 회장님, 안목 대단하십니다.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투자한 걸로 유명한 AI 스타트업 12랩스가 약 7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투자자인 엔비디아의 벤처캐피털 자회사 N벤처스와 신규 투자자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가 공동으로 주선했네요. 12랩스는 국내 개발자들이 모여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영상을 분석, 이해하고 설명하는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 중인데요. 12랩스는 신규 자금으로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엔비디아와 인텔, 삼성 넥스트 등에서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면서 주목받았죠. 특히 엔비디아가 국내 AI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한 첫 회사로 양사는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태영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뉴욕 증시에서 가장 핫한 기업을 꼽자면 역시 엔비디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의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들던 회사가 지금은 인공지능 열풍을 이끌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겠죠. 지금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쪽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회사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여기에 대한 대비는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비를 이어가겠지만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새로운 기업의 발굴 그리고 투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산하에 N벤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벤처 캐피탈은 크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적인 목적, 두 번째는 전략적인 목적인데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냐 아니면 포트폴리오 확보가 목적이냐 이렇게 크게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N벤처스가 투자한 회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하는 12랩스라는 회사입니다. 다소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요.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꽤나 알려진 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해진 계기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국내 AI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직접 투자를 한 곳이기도 하니까요. 사실은 삼성 넥스트나 인텔 같은 회사도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는 회사냐? 설립은 2021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신생 기업인데요. 기존의 AI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로 물어보고 텍스트로 답을 하거나 텍스트로 지시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로 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 12랩스의 AI는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거를 숫자로 변환을 하고요. 이걸 다시 언어로 묘사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특정 영상을 검색을 하거나 영상을 요약을 하거나 영상을 자동으로 분류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술력 자체는 상당히 인정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겠지만요. 어찌됐든 CB인사이츠라는 곳에서 선정하는 글로벌 100대 AI 기업의 3년 연속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AI 기업들에 대한 투자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KPMG 쪽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글로벌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 규모 2022년 32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에서 3분기까지만 174억 달러로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크게 나눠보자면은 텍스트 그리고 비주얼, 코드, 음성 이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텍스트 쪽이 가장 금액이 큽니다. 챗 GPT처럼 이미 시장에 자리를 잡은 상용화가 된 AI 서비스도 있고요. 거기다 텍스트라는 것 자체가 범용성이 가장 크기 때문인 그런 점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이 비주얼 미디어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영상과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상은 오늘 소개한 이 12랩스 같은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꽤 유명한 AI 스타트업이고요. 이미지 쪽으로 하면은 삼성 사내벤처에서 시작한 툰스퀘어라는 회사가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 회사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AI로 굉장히 유명하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주가뿐만이 아니라 산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지적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 산업의 근본을 바꾸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 한계에 직면하면서 기존 산업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에 그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DB금융투자에서 눈길이 가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서 조금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도깨비 방망이라기보다는 다듬이 방망이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쉽게 풀이한 게 바로 이건데요. 나중에 회사의 핵심 인력이 될 만한 회장님의 손자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은 굳이 나쁜 관계를 갈 필요는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 시대로에 대한 대비 정도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으로 볼 수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모든 인공지능 기업들이 다 시장에 안착하는데 성공할 것인가? 그럴 리가 없겠죠. 이거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미국 쪽에서도 금리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는 다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 말은 지금까지처럼 AI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주가도 순항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지금처럼 AI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순항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주가 측면에서는 많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AI 기업 가운데에서 눈에 띄는 가능성 또는 실적 같은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좀 부진한 흐름이 최근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요. 투자 역시도 다소 이런 흐름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이런 투자 같은 것들이 약간 둔화하는 흐름이 요즘 감지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소개한 12랩스처럼 기존에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확실히 성공할 만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 이런 쪽으로만 투자가 조금 쏠리는 흐름 같은 것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요, 슬슬 인공지능 기업,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과를 낼 만한 기업에 투자가 몰리고요, 주가 역시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점점점 발달을 하면서 스타트업들의 이 기술 수명 자체도 짧아지는 흐름도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 유치나 주가 이런 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시장에 참여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